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 전신으로 발생을 하는 전형적인 성인 형태라든지 전신으로 퍼지는 소아형 형태 같은 경우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해보면 전신으로 퍼진 경우는 실제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사실 비강진 자체는 피부의 습진도 아니고 건선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치료하면 대부분 잘 낫고 재발률도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그리고 손발바닥이 두꺼운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도 있지만 안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치료에 대한 예후가 반응이 좀 느린 편.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 중에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진이 되거나 무슨 질환인지 모르고 오시는 질환이 있어요. 희귀질환에 속하는데 그게 바로 모공성 홍색 비강진입니다.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질환은 오진에 오진을 거듭해서 대학병원을 몇 군데 갔다가 이걸 좀 치료해본 교수님이 딱 보고 아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혹은 환우회에서 제가 치료한 분의 소개를 받고 오시기도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환자분이 증상 자체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상태를 몇 번 보게 되면 딱 보자마자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라는 느낌이 빡 들거든요. 사실 감각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경우죠.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사실 건선이나 비강진이나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 자체는 사실 이름이 생소하지만 드물기 때문에 진료해본 바가 없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 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보면 모를 수가 있는데 사실 건선과 가장 혼동이 됩니다. 건선 같은 경우는 건조하면서 피부에 각질층이 형성되는데, 모공성 홍색 비강진도 전신으로 퍼지면 건선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건선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와도 혼동되는 경우가 있죠. 아토피도 몸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와도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포진과도 혼동이 됩니다. 아니면 손발 습진. 왜 그러냐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의 특징적인 부위가 손발이거든요. 특히 손발바닥이에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한포진이 심했을 때도 모공성 홍색 비강진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건선과 모낭성 습진과 어린선 그리고 모공각화증 이런 것들 그리고 아토피를 알아야만이 이걸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사실은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환자분을 많이 보면 보자마자 모공성 홍색 비강진인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임상소견입니다. 각질을 동반한 피부층이 붉은색의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그란 모양도 있고 점점점 생긴 모양도 있고 넓게 퍼진 붉은 아토피 같은 모양도 있거든요. 아니면 무좀같이 혹은 곰팡이 감염같이 생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편차만별인 병변이 있지만 통일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즉 각질이 발생을 하면서 붉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각질이 생긴 부위가 건조하지만 가려운 게 거의 없다라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한데 환자분들이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건 건조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서 긁은 정도 혹은 긁지도 않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변이 모양이 다양해서 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지만 환자분들이 건선 같은데 각질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아토피 같은데 심하게 가렵지도 않고 이런 임상 양상을 봐서 몇 가지 룰아웃을 해보면 남는 게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고, 그리고 손발을 꼭 봐야 된다 그랬죠. 손발이 두꺼워지는 특성을 보이는 게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도대체 어떤 역학적인 특징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어느 연령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본 바로는 10살 이하의 꼬맹이들도 많이
오게 되죠. 오늘만 해도 2명의 아이가 왔거든요. 그리고 40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노인들은 안 생기냐? 아닙니다. 노인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유전적인 비율은 사실은 몇 케이스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생겼거나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태어나자마자 발생하는 선천적인 유형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유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패턴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했거나 선천적으로 발생하지만 유전적인 경우들을 적게 갖고 있는 형태가 모공성 호응색 비강진의 가장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특징적인 건 60세 이후에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신으로 퍼져서 중증형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가장 심한 분들은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퍼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갓난 장애 같은 경우는 손발에만 있는 그런 선천적인 형태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양방 피부과적으로 분류하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크게 성인형과 청소년형으로 분류를 하고, 성인형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1형, 그리고 비전형적인 2형,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3형, 그리고 국소형, 이렇게 나누고 뭐 비전형적인 5형 이렇게 5가지 패턴으로 나누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분류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형태에서 전신으로 퍼졌을 때는 치료가 더 용이한 게 하나의 패턴인 것 같고, 그리고 손발에만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손발과 무릎에만 있는 유형들, 이런 형태들은 가장 완고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신에 퍼져서 중증형 형태일 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1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얼굴이라든지 체간부 먼저 좋아지면서 팔다리에 있는 비강진이 사라지고 가장 늦게 낫는 건 손발바닥이죠. 그 중에서 발바닥이 가장 늦게 낫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신형 같은 경우는 치료가 거의 다 잘 되는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 있어 환자분들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걱정을 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발 바닥에만 심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들이 많고, 후천적으로도 손발바닥이 두꺼운 형태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무릎 같은 경우나 팔꿈치만 심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비전형적인 형태인데, 이런 형태들은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하는 집니다. 그런데 치료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얇아지면서 벗겨져서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 전신으로 발생을 하는 전형적인 성인 형태라든지 전신으로 퍼지는 소아형 형태 같은 경우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치료해보면 전신으로 퍼진 경우는 실제로 치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 사실 비강진 자체는 피부의 습진도 아니고 건선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치료하면 대부분 잘 낫고 재발률도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 같은 경우는 치료에 대한 수능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그리고 손발바닥이 두꺼운 형태가 있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도 있지만 안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치료에 대한 예후가 반응이 좀 느린 편,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각질이 떨어지면서 얇아지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사실은 불치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점차 개선이 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질환이 바로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에요. 단순히 모공성 홍색 비강진은 비강, 각질이 심하게 쌓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피부에 발생한 감기죠. 그래서 열꽃이 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미색 비강진과 같이 피부에 열꽃이 폈는데 그 각질이 굉장히 두꺼운 형태가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죠. 그래서 그 열꽃을 제거해주면서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치료, 그리고 피부의 재생 주기를 빠르게 하게 되면 각질이 탈락되면서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안에서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